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한파, 즉 다시 말하자면은 거래 절벽입니다. 네, 거래 절벽이죠. 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무엇을 못 하느냐? 네, 이거 상급지로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급지 이동.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이동이 48년 만에 최소, 즉 다시 말하자면은 6.25 전쟁 이후 네, 상급지 이동, 주거지 이동이 전면적으로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자, 일단 거래가 돼야지 세수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세수,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갈아타기 하려는 것, 그리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지금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만든 것들, 네, 바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DSR을 묶어놔 버렸죠.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찾는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DSR도 당연히 20%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금리라는 부분, 고금리, 감당하기 어려운 금리라는 부분들이 지금 거래 절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SR과 금리라는 어떤 시장의 악영향이 거래 절벽을 만들고 있다. 주거지 이동이 48년 만에 최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DSR이죠. DSR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R이 풀려버렸습니다. 없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5권까지, 그리고 금리도 3%대 초반 3.25%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지금 뭐 실세금리로 따지게 되면은 뭐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겠죠.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0일 날 출시가 되니까 지금 수천 명이 접속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뭐 오픈런이나 지금 접속 마비까지 지금 뭐 접속 시간이 수시간이 뭐 걸릴 정도로 먹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DSR을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얘기고, 가계대출이라는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정부에서 잡아야 되니까 유일하게 DSR이 적용 안 되는 것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깎아준 금리 3%대 초반. 네, 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네, 수수료가 없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변동금리를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갈아탈 수가 있는, 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아주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자, 이때 아니면은 상급지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건 꼭 받아야 해. 자, 이 기술을 꼭 받아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필요가 있겠죠. 내시설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더 좋은, 네, 좀 더 좋은 입지에 내가 사는 곳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이것은 인간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는 주가 되겠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 중에 주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을 지금 모든 것이 규제로 있고 고문리로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꼭 받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수천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략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신청 첫날부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북새통을 지금 이루고 있고, 일선 창구도 지금 마비입니다. 마비 사태. 네.
근데 일선창구도 전화를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온라인 오프라인이 북새통인데 기간이 신청 기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한도 소진까지는 바비 사태는 앞으로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KB 시세가 좌우한다는 겁니다. KB 시세. 네. 자, 여러분들 9억 이하의 집에서도 뭐 상급지가 있고 뭐 중급지가 있고 뭐 물론 9억 이하의 뭐 20억, 30억 이런 아파트는 일단 뭐 강남권 이런 거 제외하고 특히 지방이라든가 지금 서울권에서도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자, 지금 9억이든 아니면 상단이 9억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도 뭐 2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4억, 5억, 6억짜리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 가격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급지와 하급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시세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억 있는 아파트가 뭐 8억 정도에 지금 실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KB 시세는 조금 늦죠. 이것이 KB 시세가 9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특례보금자료론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지금 여유를 두고 네, 신청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특례보금자료론의 효과에 대해서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효과는 무엇입니까? 갈아타기입니다. 갈아타기. 네, KB 시세 기준으로 9억 미만으로 가장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다. DSR을 받지 않는 그리고 고정금리 저금리로 3%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탈출구고 이것이 갈아타기 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뭡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자,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도 반환할 때도 DSR이 지금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대출 한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금매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9억 미만 KB 시세 기준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시장 시세가 아니고 KB 시세 기준으로 9억 미만일 경우 9억 미만의 아파트들 중에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상급지로는 금매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까지 줄을 쫙 세워져 있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8억인 아파트하고 9억인 아파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6억인 아파트와 9억인 아파트도 분명히 미만에 있는 아파트도 차이가 있을 거고 자, 거기에 따라서 밑으로 갈수록 1억부터 2억부터 3억부터 위에는 9억이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대출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동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이제는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효과가 저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효과 네 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수요 첫 번째 가장 큰 의미가 두겠죠. 두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9억 쪽으로 갈수록은 금매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있겠죠.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이나 준신축은 여기서는 이제 9억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해당 사항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분양권은 어떻습니까? 분양권이라든가 뭐 입주권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왜?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분양권을 당첨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양권과 지금 입주권은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미분양에 대한 지금 해소 과정하고는 보금자리론과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이 지금 DSR이 풀리고 나서 이제 DSR이 있겠죠. DSR도 풀리고 3%대 3.25 최하 낮은 거 3%대 초반이니까 이런 수요들 자체는 신축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신축으로 효과보다는 기존에 있는
네, 이미 만들어진 신축, 준신축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급매 물량들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이거는 뭐 준신축이라 볼게요. 준신축. 또 아파트는 지금 앞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제 지금 신축입니다. 입주를 눈앞에 둔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의 준신축과 뭐 구축 다 포함될게요. 신축, 준신축. 그다음에 입주 예정인 신축. 자,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재는 똑같아. 콘크리트 다 똑같아. 철근은 다 똑같은데 무엇입니까? 단가가 다르죠. 단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네. 자재비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같은 조건에 공사비가 낮다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퀄리티 자체가 이게 달라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지금 뭐 2022년도부터 시작된 지금 금리 인상, 자재값 올라가는 것들은 순수하게 자재값이 올라가는 거지 자재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존의 아파트가 들어갔던 자재하고 완전히 뭐 다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존에 만들어졌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가격만 올랐다는 겁니다. 가격만. 자, 시멘트 가격이 있는데 시멘트가 기존에 만들었던 공급했던 시멘트하고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시멘트는 가격이 높겠죠, 당연히. 철근도 가격이 높겠지만 그 품질 차이가 가격이 높다고 품질 차이가 뛰어나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만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찾는다? 이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신축의 미분양은 네, 해결되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 0.325% 특례 보금자리론 받자. 첫날 접속 혼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전세 반환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보셨죠. 네, 급매가 소진하는 어떤 역할에 중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DSR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DSR. 네, DSR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갈아타기에는 9억 미만, KB 시세 9억 미만으로 갈아타기에는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